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기부 1%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사건은 울산광역시 남구 서부동, 동구입니다. 죄송합니다. 동구 서부동, 남목 우주아파트입니다. 자, 이것을 수업 사건으로 제가 선택한 이유는 보시다시피 아주 보기 드물게 4차까지 유찰됐습니다. 이 4차까지 거의 뭐 3분의 1 가격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유찰이 될 수 있을까? 자, 그것이 신기해서,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하도 궁금해서 제가 수업 사건으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울산 동구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동구는 조선 경기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그래서 그 경기의 영향을 받으면 도미노처럼 이 전체, 동구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동시에 하락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이런 현상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유찰되는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고 대지권은 13평입니다. 건물 전용 면적은 15평. 건물 면적에 비해서 대지권이 상당히 큰 아파트입니다. 이런 어떤 대지권을 갖춘 것이 도심의 어떤 중심에 있다면 이런 물건들은 굉장히 큰 가치를 발휘할 겁니다. 토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입니다. 감정가는 7,300이었으나 지금은 4차까지 유찰돼서 34% 밖에 하지 않습니다. 지금 26일 남았고 2019년 6월 13일 날 7,300에 한번 진행을 했는데 유찰돼서 7월 달에 또 진행하고, 그리고 또 8월 달에 진행했는데 또 유찰되고, 지금 9월 23일 2,500 39,000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물건이길래 이렇게 유찰이 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된 지 오래된 저층의 뭐 한 동 또는 두 동짜리 아파트 같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인 것 같고 채권자는 어떤 법인인 것 같습니다.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가? 자, 낙찰자의 중요한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가 보면 임차인 현황에 조사된 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자,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기타 뭐 다른 내용들을 보면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장 조사 갔을 때 현황 조사서에 뭐라고 기재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였다. 자,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주민등록 열람을 해보니까 전입된 세대도 없더라. 그러면 문건 접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권리신고를 했는지,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뭔가 특이한 또는 영향력 있는 권리신고인을 찾아보면 없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서, 뭐 교부청구서, 집행관 현황 조사보고서, 뭐 소송 대리인 사임신고서, 뭐 이런 것들은 낙찰자에게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아니고 경매 사건 종결과 동시에 잔금 납부하면 뭐 다 낙찰자와 무관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밖에 없네요. 그 등기 현황에 보면 특이사항이 있는가, 낙찰받은 이에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는 등기 권리가 있는가 한번 보면, 자, 가장 빠른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근저당이 2014년 10월 2일 날 있습니다. 자, 이게 말소 기준 등기. 자, 이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경매 신청을 2019년도 1월 7일 날 신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금액 때문에 결국 경매에 나왔다. 자,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그럼 이 이후의 모든 등기는 소멸된다. 자, 두 개밖에 없죠. 자, 이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봅니다. 낙찰을 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당, 무엇이 있는가? 등기사항 좀 전에 보셨겠지만 인수할 등기는 없습니다. 모두 말소됩니다.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임차인 권리 신고했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전입된 세대가 없다. 자, 소유자가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경우에는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리비 연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꼭 확인하시고 명도 협상 테이블에 앉으셔야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약간의 이 금액이 낮은 아파트일수록 우리가 경매 이익으로서 볼 수 있는 차익이 적다. 자, 그 적은데 이 관리비의 어떤 불측의 손실까지 봐버리면 예상했던 어떤 낙찰가로 인해서 내가 받을 이익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전조사가 필수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점유인 보면 임차인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본권 부동산에는 전입된 세대도 없다. 자, 권리적으로 인수해야 될 일단 세입자는 없다. 그러니까 소유자와 또는 채무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진행하게 된다. 자, 잔금 납부 이래서 약 3개월 뒤면 그 명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그 면적에 해당하는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의 집행 비용이 예상되고, 이사 합의를 한다면 그 집행 비용의 낮은 가격 정도인 200만 원 이하에서 협의하면 괜찮다. 자, 시장 매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있었습니다. 자, 동평행 때 하나 호가 4,500, 남양에 일부 부분 수리했고, 자, 일부 부분 수리는 전체적인 어떤 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반영이 안 된다 가정하고요. 자, 4,500이 지금 호가의 하한가입니다. 지금 호가하고 있는 상한가 하한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호가는 4,500. 자, 거래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9,000도 있었습니다. 6,800도 있었고, 그리고 올 초에 6,500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없다가 1층에 7,000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의 아파트는 1층이 로얄층입니다. 고층이 인기가 없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고층 같은데, 자, 고층에 거기다가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는, 지금 호가하고 있는 게 4,500. 이것도 아마 낮은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7,300은 잘 나갈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다. 지금은 호가 4,500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깎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4,200에서 한 4,500 정도 옵니다. 인근 낙찰 사례는 유사한 크기의 아파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들, 이런 평형대의 물건들이 경매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자, 전용 면적 17평, 15평. 자, 이 동구라는 지역에 이런 아파트 공동주택이 그 지역에 있는 조선업 또는 그 조선업의 협력업체, 그 관련 산업의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많이 살고 있고,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니까 1차적으로 타격을 받은 그런 어떤 이런 집들 소유자들,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의 집이 이렇게 경매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 낙찰가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낙찰된 7월 30일과 6월 19일 현대 패밀리 서부 아파트 두 개를 분석해보면 둘 다 전용 면적 15.1평이었고 하나는 8층과 9층이었습니다. 방향은 모두 남향이었고, 자, 하나는 2차에 낙찰됐고 하나는 3차에 낙찰됐다. 2차에 낙찰된 것이 11대 1이었고 3차가 3대 1이었습니다. 감정가는 일할 때, 자, 감정가는 일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습니다. 자, 이때 낙찰가는 7,466만 원과 7,250. 요즘 감정이 잘못된 것이 실제 거래 가능 금액은 아주 유사했고 낙찰가도 비슷했습니다. 이 2차냐 3차는 감정가의 그 높이에 따라서 이것이 3차, 2차가 만들어진 거고, 경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만들어진 기록은 큰 차이가 없다. 87%와 85%. 자, 이것을 가중 평균해 보면 86% 정도 예상이 되고, 하한가 4,200 적용하면 3,586만 원, 상한가 4,500을 적용하면 3,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200에서 3,800 정도의 낙찰이 될 거다. 자, 중간 가격인 3,650 정도를 만약에 적용해 보면 시세 1.1%,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자, 이거 이사 비용, 자, 이거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900 정도의 매입이 가능하겠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해서 예측해서 지금의 사건에 대입을 해서 어떤 낙찰가가 만들어질 것인지를 예측해낸다. 자, 이것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